스마트폰이 나와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겨우 10년이 좀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이르렀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까지 있던 직업이 사라지고 AI가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요즘,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사주에서 가장 요긴하게 쓸만한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주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들은 저마다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난 요소는 저 개인적으로는 십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성은 쉽게 말하자면 나와 제가 어떤 관계인가,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역할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글자라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 상대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정된 오행이나 음양이 아니라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국한되어서 달라지는 것이 십성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십성은 사주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십성이 진짜 재밌는 이유는 어제의 삶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특징이 내일의 삶에서는 어라? 유용하네?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것처럼 십성도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닌 불완전한 친구니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장점을 잘 쓸 수 있을 만한 십성의 순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십성이 사주 속에 존재만 해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격국으로 쓰이고 있을 때 조금 더 실용적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텐데요. 격국은요, 사주에 주어진 각자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제 영상에서 격국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격국은 쉽게 말해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가, 이런 삶의 방식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요소입니다. 제 영상 중에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라는 영상을 보시면 월지에 들어가 있는 십성으로 이런 삶의 방식을 가늠해 보았단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월지가 격국은 아니지만 격국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월지를 보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격국을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월지에 어떤 십성이 들어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지장간 속을 살펴봅니다. 지장간에 들어간 오행과 똑같은 오행이 천간에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나의 격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지 지장간에 을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는 정관이다. 그런데 천간에 간목 편관이 있다면 천간에 있는 십성 편관이 격국이 되는 겁니다. 을목 정관이 천간에 있으면 정관격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냥 지장간에 있는 오행과 음양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오행이 천간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격국일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럼 천간의 지장간 속에 있는 오행이 없다. 그러면 월지 그 자체가 나의 격국이 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소소하게 다르기는 하지만 깊게 들어가서 보시는 것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보는 방법, 즉 월지와 월지 지장간의 오행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가, 이것으로 간략하게 격국을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격국이 격동의 미래사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뽑은 미래사회에서 유리한 십성 베스트 3위는 바로 정의격입니다. 정의는요, 관계상으로는 나를 도와주는 십성입니다. 음양이 달라서 균형 잡힌 힘으로 나를 돕는 십성이거든요. 이렇게 일간에게 도움을 주는 십성이니까 정인의 도움을 잘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눈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어떤 상황에 더 이쁨 받을지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학습하고 배우고 그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정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격은요, 모든 격국 중에서도 학습 능력과 수능력이 뛰어난 격국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서는요, 기존에 가진 것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학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이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앞으로의 변화에 버티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정의는 그런 시대에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겁니다. 이런 정의의 능력이 미래에 어떻게 쓰인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빠르게 익히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정인격의 사람들은 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어요. 기본적인 자세가 배척하지 않거든요.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십성이 정인이기 때문에 이런 십성의 특성이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남들 눈치를 보는 격국인 거예요. 그러니 주변을 보면서 트렌드를 따라가고 배워야 할 것은 응당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인격은 안정적인 사고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강점이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서 복잡한 문제를 실타래 풀듯이 하나씩 풀어내는 능력이 독보적인 게 정인입니다. 그리고 정인격은 자신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데도 강해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AI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너무 AI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사람의 감정을 케어하는 부분이라든지 듣고 보고 사람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해석하는 부분 같은 것은 오히려 사람의 능력이 더욱더 요구가 되는 분야가 생길 거예요. 정의는 그런 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틈새 자리, 공감과 소통, 감성을 써야 하는 자리에서 정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인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해요. 급한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태도가 특징이죠. 이걸 어떤 분야에 연결시켜 볼 수 있느냐.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이나 환경 문제 해결 같은 분야에서 정인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인격은 배우고 적용하고 함께 성장하며 변화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십성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정인격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습 능력과 균형 감각, 타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능력이 정인의 가치이고 그것이 앞으로는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제가 꼽은 미래 사회에서의 유리한 십성 베스트 2위는 바로 편관입니다. 편관이 어떤 역할이죠? 일간을 극하는 역할이죠. 그냥 극하는 게 아니라 음양이 같아서 사정없이 나를 누르는 게 바로 편관이에요. 이런 십성이 사주 내에 격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늘 사주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늘 나를 흔드는 힘이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편관을 가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편관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편관은 이런 불안을 그냥 두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태도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위기를 돌파하려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즉 편관의 강함은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는 만큼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위험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 변화도 불안이나 위기로 느끼는 편관에게는 매일매일이 나를 갱신해야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물론 힘은 들겠지만 성장 속도는 훨씬 더 가파르겠죠. 이런 편관의 특징은 특히나 미래에 유용한 여러 가지 분야와 접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리스크에 대응하는 역할, 예를 들어 재난관리 전문가나 위기 대응 컨설턴트 혹은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기민하게 비상구를 찾을 수 있을 테고요. 신기술 개발이나 스타트업처럼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역할도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방식을 뒤집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모든 상황에서는 편관의 위기 대처 능력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꼽은 미래 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십성 베스트 1위는 바로 편재입니다. 편재는요, 일간과 음양이 같고
있고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에요. 여기서 극한다는 건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편재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와 비슷한 덩치를 가진 상대를 잡기 위해 그만큼의 힘과 기술을 요구하는 십성이죠. 이 특성이 바로 편재가 가진 강력함의 근본이에요. 나와 동등한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단순히 힘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머리를 쓰고 전략을 세우고 주변 자원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스릴을 즐길 줄 아는 배짱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월치 소개 영상에서 편재를 금자감이 쩌는 십성이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금자감은 결국 나와 동등한 상대를 잡아내려 하는 편재의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편재는 이 모든 과정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십성이기에 영광의 1위를 드렸습니다. 정인, 평관, 편재는 모두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십성들입니다. 그러나 정인이 보고 따라가며 순응하는 느낌이고 평관이 불안을 위해 대응하는 느낌에 가깝다면 편재는 진심으로 즐기고 위기를 타고 놀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노마십가.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여기서 즐기는 자를 편재가 담당하는 거죠. 편재는 명확한 어떤 하나의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이것과 저것을 합쳐보고 결합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능력은 특히나 직업과 직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합해서 자신의 역할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에 커다란 능력으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브랜딩화하는 것, 트렌드를 읽고 앞서 나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사람이나 국가, 기업들의 협력하는 자리에서 각자가 가진 장점을 결합해 쓰기 좋게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을 준비한다면 편재라는 십성을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껏 미래에 쓰임이 좋을 만한 십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건 사주를 조금 더 공부한 저의 견해일 뿐 정해진 사실은 절대 아니랍니다. 또한 각각의 십성 모두가 미래에 쓰일 만한 자기만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확실한 사실은 어떤 십성이든 조금 더 잘 알고 유용하게 써먹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이번에 출판한 책 사주 인사이트에서는요, 십성뿐만 아니라 사주의 모든 요소들이 장점과 단점, 어떻게 하면 잘 써먹어 볼 수 있는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야 완성이 되어서 늦게 내놓게 되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재밌고 아시기 쉽게 작성했으니까요. 사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자세한 정보는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